네, 안녕하세요.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예전만큼 활발한 봄은 아니죠.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끝나자마자 바로 귀가하는 일이 잦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평상시에 읽지 못했던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제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한 곳인 리아트 그라운드에 나와 있어요. 보통 이곳에서 미술사 강의나 교육인 강의, 현대미술이나 컬렉팅 강의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도 지난 2-3주간은 완전히 휴강을 해서 좀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요즘 들어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괜히 마음만 바빠졌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요즘에 많이 못 올리고 있었어요. 이유는 코로나 기간이어서 당연히 한가할 줄 알았는데 제가 하던 강의들의 일부를 좀 동영상으로 찍어야 돼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느라고 좀 밀도 있는 편집? 원래도 밀도가 없었지만 좀 제대로 된 유튜브는 많이 못 올리고 과거에 여행 갔던 미술 여행 갔던 유튜브들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핸드폰으로 갑자기 영상을 켰냐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미술사나 현대미술 컬렉팅 강의도 많이 하고 유튜브에 지난 1년간 꾸준히 아트 컬렉팅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올렸잖아요. 기회가 되면 제가 컬렉팅한 작품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친구 컬렉터네 집에 가기도 하고 그 친구네 집 컬렉션을 소개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컨텐츠들을 올릴 텐데 그 과정에서 메일이 정말 많이 와요. 요즘에는 또 신기하게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메일들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친한 사람이 갤러리를 하는데 지금 이 작가의 작품을 사면 내년에 2배가 된다더라. 살까요 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또 한 가지는 아는 친구가 미술품 공동 투자를 한다더라. 저도 한번 이 기회에 해볼까 하는데 그게 정말 수익이 나느냐, 안전하냐 이런 질문?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떤 곳에 투자할까 이런 고민 끝에 이제 미술품 투자를 검색을 해보신 것 같아요. 물론 모두가 다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돈은 활용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이유는 자신보다 경험이 많은 누군가에게 한번 조언을 구하고자 물어보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메일에 다 대답을 해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조금 요약해서 올려놔야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틀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보 아트 컬렉터가 조심해야 될 점, 그리고 아트 컬렉팅, 아트 재테크 무엇이 다른가 입니다. 일단은 미술 재테크, 미술 컬렉팅 두 단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제 유튜브 구독자들이 많을 텐데요. 제 유튜브는 지난 1년간 한 100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는데 다이어트 컨텐츠라던가 부동산 공부 컨텐츠라던가 명품 그런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막 단기간에 늘진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4,000명이라는 분들이 구독을 하고 계시고 재밌는 건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술 컬렉팅을 좋아하시거나 이미 시작하셨거나 미술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미술 재테크, 미술 컬렉팅 어떤 단어를 나는 더 많이 쓰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컬렉팅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 단어를 초창기에는 막 섞어서 썼어요. 섞어서 쓰다 보니까 미술 재테크란 단어도 막 썼다가 컬렉팅이란 단어도 썼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출간된 책들 중에 미술품 컬렉팅에 관련 책들은 대부분 다 제목에 신기한 게 붙어 있어요. 미술품 투자, 미술 재테크.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아마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미술 컬렉팅보다는 미술 투자, 미술 재테크라는 제목이 붙어야 책을 더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호기심 때문이죠. 기업이나 기관에서 강의 제안이 올 때도 미술품이나 아트 컬렉팅에 관련된 강의 주제가 들어와요.
제가 강의 제목에 아트 컬렉팅이라고 넣으면 그걸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아트 재테크로 바꿔주세요. 미술 재테크로 해주세요. 미술품 투자 전략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대화가 가능하면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제목은 그렇게 해놓고 강의 가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술 재테크와 미술 컬렉팅은 자세히 살펴보면 단어의 의미가 다르고 반드시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 점점 사람들이 미술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미술 작품을 사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미술품 투자가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다면서요? 막 이래요. 자, 과연 미술품을 사는 것이 부동산과 주식보다 훨씬 안전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미술 재테크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작품을 사서 훗날 그 작품을 팔아서 수익을 얻게 됐을 때를 의미할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부동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부동산은 보통 이제 아파트.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한 5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다시 되팔아서 현금화를 해야지만 재테크가 될 수 있어요. 즉 재테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볼 때 미술 작품이 현금화가 되지 않느냐? 절대 아니죠. 저도 충분히 작품을 팔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미술 작품도 현금화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리세일이라고 불러요. 너 작품 리세일 했어? 저 작품 리세일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술 작품은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파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컬렉팅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미술 작품을 샀어요. 근데 한 5년 후에 이걸 되팔고 싶어요. 제가 산 작품이 정말 좋은 작가고 계속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작가라면 작품이 팔리겠죠. 하지만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를 것이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면 작품의 값은 떨어지겠죠. 저는 작품이 너무 좋아서 샀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도 이 작가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작품은 결코 리세일이 안 되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부동산이나 주식은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오히려 미술 작품은 리세일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동산보다 미술 재테크가 훨씬 안전합니다. 주식보다 미술 재테크를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커요. 그건 너무 낙관론적인 입장이에요. 미술 작품은 재테크보다는 컬렉팅으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미술 작품을 컬렉팅을 하기 시작하면 한 점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점만 한 사람은 없대요. 이 말뜻은 뭐냐면 한 번 컬렉팅을 시작하면 계속 취미를 갖게 돼요. 중독성이 매우 크죠. 저도 중독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작품을 살 때마다 내년에 이게 2배가 될까? 내후년에 3배가 될까? 재테크로 자꾸 접근을 하면 컬렉팅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없을 때, 물론 지금도 많이 없지만 20대 대학원 시절에 과외를 했던 시절부터 돈을 모아서 컬렉팅을 한 예예요.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컬렉터가 없었고 집안 대대로 컬렉팅을 했던 적도 없어요. 제가 미대를 나왔고 미술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컬렉팅이 너무 재밌어서 하게 된 예입니다. 10여 년간 제가 산 작품 파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60작품이 넘어요. 그 중에 한 8점에서 9점을 저는 리세일을 해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작품은 살 때보다 팔 때 훨씬 어렵다는 점이에요. 작품이 좋다고 물론 많이 사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살 때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 작품이 훗날 아무도 원하지 않고 리세일이 불가능해도 나는 이 작품을 사랑할 자신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면 아주 건강한 컬렉팅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이 작품 사면 오른대, 저거 투자하면 오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샀다가는 많이 실패해요. 보기에도 내 취향이 아니고 작품값까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기 싫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는 리세일 하나도 안 해도 된다. 나는 오로지 그냥 나의 컬렉션을 모을 것이다. 그런 분들은 제일 좋죠. 테마를 정해서 꾸준히 자기가 추구하는 테마와 맞는 컬렉션만 해나가면 돼요.
결국엔 그런 것들이 또 뮤지엄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일반인 컬렉터들은 살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리세일을 해야 될 때가 와요. 많은 질문들이 미술 작품은 모든 작품이 다 오르나요? 다 팔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결코 아닙니다. 오르는 작품도 한정적이고 팔 수 있는 작품도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미술 작품을 컬렉팅하는 과정에서 미술 재테크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저조차도 재테크가 된 적이 많았어요. 제가 200만 원에 산 작품이 올라서 800만 원에 팔아본 적도 있고 500만 원에 산 작품이 3,500, 4,000만 원까지 오른 적도 있어요. 이런 얘기만 딱 들으면 정말 많이 돈이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60여 점이 다 이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공부를 하다가 어떤 작품이 올랐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작품을 더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시장에 내놓을지도 본인의 몫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품이 리세일이 가능한 것은 리세일을 하기도 하고 나는 너무 좋아서 아무리 올라도 그냥 내가 소장하고 싶어 이런 작품들은 리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림이가 자꾸 낑낑대서 일로 오세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재테크가 됐다, 미술 작품으로 돈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런 분들 자세히 들어보면 작품을 다 리세일한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왜 올랐다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산 갤러리에서 내가 산 작가의 작품이 좀 올랐다고 정보를 줘요. 너무 기분이 좋죠. 왜 지나가다가 부동산 아주머니가 아이고 너네 집 좀 올랐어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하지만 정말 돈이 들어왔나요? 돈이 들어오지 않았죠. 현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적으로 올랐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100% 재테크가 된 것은 아니에요. 저도 집에 있는 작품을 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집에 한 40점 있고 회사에도 좀 몇 점 있고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살 때는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1,300만 원이 됐을 거야. 어떤 건 200만 원에 샀지만 지금은 800만 원은 됐을 거야. 이런 식으로만 수익률을 계산을 한다면 다 300%, 400%죠. 진짜 중요한 건 그것을 진짜 시장에 내놓았을 때 그 가격에 팔리냐의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페어에 가서 내가 산 작가의 비슷한 시리즈가 내가 살 땐 1,000만 원이었는데 요즘엔 1,500이야. 50%나 수익률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재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팔아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500만 원에 내가 산 작품을 팔려고 했더니 페어에 가면 뭔가 더 신작이 더 예쁜 것 같아. 신작도 1,500만 원이라면 고민을 또 하겠죠. 안 팔릴 수도 있죠. 그리고 반전은 페어 마지막 날 가보세요. 안 팔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호가는 불러놓고 팔리지 않으면 아직 그 작품 가격은 1,500만 원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팔 때 그냥 돈을 받나요? 수수료가 있죠. 많은 분들이 미술 작품을 살 때 세금이 적다, 미술 작품은 세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종목에 비해 세금이 비교적 적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 수수료가 훨씬 비쌉니다.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수수료가 가장 비싼 게 미술 작품 거래예요. 작은 옥션은 10%고요. 큰 옥션들은 20%, 25%입니다. 그러면 작품 가격의 20%나 25%를 내야지만 그 작품이 거래가 돼요. 그리고 해외에 있다면 배송료도 상당히 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작품이 어느 정도 올라서는 리세일을 해봤자 크게 수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작품을 사실 때 이것이 다 재테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게 돼요. 저도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제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면 집에 작품이 많으니까 저거는 500만 원에 샀는데 1,000만 원 됐어. 저거는 100만 원에 샀는데 300만 원 됐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한 게 옥션 가격이 낙찰이 되죠. 그 기록이 있으면 제가 가진 작가는 제일 높은 가격을 보면서 기뻐해요. 어머,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됐어? 마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품이 저 가격이 될 것처럼. 근데 옥션은 상당히 운이 작용하고 옥션은 2차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돈이 급하면 1억에 산 작품도 5천만 원에 팔리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1,000만 원에 샀지만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면 5천만 원에 팔리기도 해요. 정확한 시장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이 옥션에 나갔을 때 최고가에 팔리리라는 보장도 더더욱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아트 컬렉팅과 아트 재테크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작품을 컬렉팅한 후에 이 작품이 절대 리세일이 안 되더라도 내가 참 좋아하는 작품을 샀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내가 쓴 금액, 즉 소비한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 여전히 아트 컬렉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저는 아트 컬렉팅을 할 겁니다. 상당히 아트 컬렉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재밌는 건 제가 지난 10년간 아트 컬렉팅을 하면서 참 많은 아트 컬렉터들을 만났어요. 물론 제 또래도 있었고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도 있었고 작품이 정말 많은 가족도 있었고 외국에 정말 유명한 슈퍼 컬렉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유심히 지켜보면 절대 그들은 함부로 미술 재테크, 아트 재테크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트 컬렉팅, 미술품 수집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해요. 그 이유는 본인들도 컬렉팅을 하면서 깨달았던 거죠. 본인들이 산 모든 작품이 다 100%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미술 작품을 컬렉팅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예술가의 가치를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작품이 너무 좋아도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작품은 운이 너무 좋아서 거래가 아주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동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동산을 시작했다고 해서 시작하는 사람 족족 다 투자에 성공하지는 않죠. 많은 투자자들 중에서 많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움직이시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만 만족감을 느낄 거예요. 첫 번째, 미술 재테크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미술 재테크보다는 미술 컬렉팅이라는 단어가 옳습니다. 사실 미술 작품을 오랜 시간 컬렉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보를 빨리 얻게 돼요. 그만큼 거래했던 갤러리 수도 많을 거고 신뢰관계를 쌓은 갤러리스트도 많을 거예요. 훨씬 초보 컬렉터들보다 미술 시장에 가까워졌을 거고 페어에 가면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작품을 사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재테크가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시작부터 그러진 않죠. 충분히 많은 경험과 과정 끝에 그런 과정을 즐기면서 컬렉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재테크 해야겠다라고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한번 컬렉팅의 세계에 입문해볼까 하면서 컬렉팅을 하는 과정의 기쁨이 재테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부동산이나 주식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것처럼 현대미술 역시 열심히 공부하는 컬렉터들은 끊임없이 해외 페어를 돌아다니고 정보에 귀 기울이고 매주 쏟아지는 현대미술 칼럼들을 많이 읽습니다. 많은 컬렉터들이 이런 다양한 정보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안목을 키우고 취향을 찾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작가를 발견하고 이 작가가 정말 좋은 작가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과감히 컬렉팅을 합니다. 실제로 좋은 작가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컬렉팅을 하고 나서 그 작가의 행보를 지켜보면 그 작가가 정말 열심히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그 과정 전체가 컬렉팅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즐거움을 알고 느끼고 이해하면서 길게 취미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 미술 컬렉팅이 되고 결국엔 재테크가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남들이 오른다고 자꾸 추천을 해요. 그럼 이럴 때는 무조건 믿지도 마시고 무조건 안 믿지도 마세요. 한번 근거를 물어보세요. 어떤 근거로 작품값이 오른다는 거죠? 작품값은 그냥 갑자기 오르지 않습니다. 한 명이 올린다고 올라가는 것에도 이젠 한계가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작품값이 오른다는 추측을 주면서 사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 무슨 근거로 작품값이 오르나요? 라고 아이고 그림아 무슨 근거로 작품값이 오르나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작품값은 언제 오르냐면 예를 들어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작가의 작품은 한정적인데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 작가가 생각보다 전 세계의 좋은 뮤지엄에 컬렉션이 됐을 때, 아니면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비엔날레라던가 카셀도큐라던가 그럴 때 작가의 명성이 상승하기 때문에 가치 역시 상승을 하겠죠.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미술작품 투자는 부동산과 주식보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위험하고 비슷하게 안전할 거예요. 남의 말만 듣고 그냥 산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할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확신을 가지고 구매하시면 안전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며 수수료가 상당히 비쌀 수 있다는 거. 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작품을 아는 딜러에게 500만 원에 샀었는데 한 5, 6년 뒤에 작품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시중에 팔리고 있길래 요거를 리세일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리세일을 해서 또 다른 작품을 사려고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얼마를 받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얼마인지가 궁금하다 이랬더니 중요하지 않대요. 제가 파는 사람이 얼마를 받고 싶은지가 중요하대요. 이 이유는 뭐냐면 작품값이 1,500이지만 그 딜러가 2천만 원에 팔건 1,800에 팔건 그 딜러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차액이 수수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 시장은 그 어떤 종목보다 수수료가 불투명해요. 물론 모든 걸 투명하게 밝히는 딜러들도 많죠. 하지만 꼭 이것을 모두 밝혀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끔 어떤 딜러들은 받고 싶은 가격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팔게요 하고 그 차액을 본인의 몫으로 남기죠. 그렇다고 해서 딜러가 쉬운 일을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갤러리스트는 갤러리스트대로, 딜러는 딜러대로 자기의 역할이 있죠. 그리고 세계에서 되게 유능한 갤러리스트들은 과거에 유능한 딜러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아트 컬렉팅이라던가 아트 재테크가 국가 시험이 있다거나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공부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미술 시장이 참 신기한 시장이에요. 어떤 작품은 정말 비싸게 샀어도 훗날 아무도 가지고 싶지 않으면 절대 리세일이 안 되고, 어떤 작품은 그냥 우연히 샀는데 가지고 싶은 사람 딱 2명만 있어도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막 오르죠. 어떠한 법칙을 적용해도 정답이 나오지 않는 좀 신기한 시장이기도 해요. 하지만 장점도 존재하죠. 장점을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주식이나 펀드는 수치잖아요. 돈을 제가 입금을 한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면서 잊고 살아요. 함께 살지 못해요. 하지만 아트 컬렉팅은 저도 뭐 이 공간에 작품들을 집에서 이제 이동해가지고 걸어놓은 것처럼 제 삶과 함께해요. 저는 이 단어를 뭐라고 강의 때 얘기를 하냐면, 재테크라는 것이 물리적 재테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적 재테크가 있어요. 내가 어떤 소비재를 샀는데 그 소비재가 시간이 흐를수록 닳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상승해서 내 삶과 계속 소통하는 거. 저는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술 작품은 내가 돈을 썼을 때 그 돈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존재로 나와 집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투자보다 만족감을 많이 주죠. 자기 자신에 대해 그 어떠한 취미보다 더 상세히 알게 돼요. 컬렉팅을 하다 보면 내 취향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의외로 이런 작품에 반응을 하네 하면서 몰랐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라는 사람이 이런 취향이 있었어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좀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주식이나 부동산과는 좀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좀 목돈이 있어야 되지만 미술 작품은 사실은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원대, 그리고 젊은 작가의 작품은 100만 원 미만에도 컬렉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아트 컬렉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 컬렉터님들은 꾸준히 미술 작품을 보시면서 본인의 안목을 키우시고 나의 취향은 무엇인가 생각도 해보시고, 또 절대 안 사다가 나중에 하나 진짜 오르는 거 큰 거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트 컬렉팅도 옷을 사듯이 연습이 필요해요. 옷을 잘 입는 분들은 옷을 정말 많이 사보고 그 끝에, 경험 끝에 옷을 잘 입게 되는 거잖아요. 아트 컬렉팅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와닿는 작가 골라서 작은 금액이더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작품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은 작가로 성장해서 가치가 아주 높아지는 경험을 하실 것이고, 어떤 작품은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은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나의 원픽이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예술가야 하면서 만족도 높은 컬렉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라도 아트 컬렉팅이나 현대미술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바탕으로 또 다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